1번 문제. 오전에 20상자를 2.75kg으로 담았고 오후에 10상자를 3.5kg의 귤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 30상자를 만들었겠죠. 이 30상자를 모두 고르게 담으려면 평균 몇 킬로그램인지 구해보라는 문제예요. 평균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에다가 자료의 개수를 나누면 평균이 나온다고 했어요. 평균에서 유일하게 암기해야 될 내용이죠. 평균 값을 구하는 방법은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자료값과 평균을 주면 자료의 개수도 알 수가 있고 평균과 자료의 개수를 주면 자료값의 합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식 하나로 세 가지, 두 개를 주고 각각 하나를 묻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암기하지 말고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만 암기하면 되겠죠.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값을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누면 평균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오전에 담은 귤 상자의 무게와 오후에 담은 귤 상자의 무게가 다릅니다, 서로. 그래서 전체 무게를 구한 다음에 30상자니까 30개를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전에 담은 귤 상자의 무게와 오후에 담은 귤 상자의 무게를 각각 구하고 더한 다음에 30으로 나누면 되겠죠. 오전 20상자의 무게는 자료의 개수가 넘어가면 되겠죠. 자료의 개수가 넘어가면 평균 곱하기 자료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료의 개수 20개에다가 평균 2.75를 곱하면 됩니다. 20 곱하기 2.75를 하면 5,500이 나오겠죠. 소수점이 2개 찍혀 있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에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55kg이 됩니다. 오후 10상자의 무게는 똑같이 10개 곱하기 3.5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350이 되고 소수점이 뒤에서 첫 번째니까 첫 번째 점을 찍으면 35kg이 됩니다. 그래서 30상자의 평균 무게는 두 상자의 무게를 더하면 되겠죠. 90 나누기 자료 개수가 몇 개? 30개. 그래서 3이 되므로 3kg이 됩니다. 이번 문제 성준이와 하영이의 고리 던지기 기록이랍니다. 두 사람의 기록의 평균이 같대요. 성준이는 4번 던졌고 하영이는 3번 던졌지만 기록의 평균이 같다고 합니다. 그때 3의 기록을 구해보라고 했죠. 똑같이 평균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에다가 자료의 개수를 나누면 되니까 성준이는 기록이 다 나왔으니까 평균이 나오겠죠. 성준이 평균을 구한 다음에 하영이 평균이 똑같으니까 다 더한 값에다가 3 나눈 값이 평균이 되겠죠. 그럼 3의 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성준이 평균을 구해야겠죠. 자료를 먼저 다 더해야겠죠. 30, 32, 25, 33을 다 더하면 60, 80, 110에다가 2, 5, 3이니까 또 10이죠. 120이 되겠네요. 나누기 얼마? 4. 그러면 30. 성준이의 평균이 30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영이도 30이겠죠. 그리고 하영이가 던진 횟수는 3회죠. 하영이 기록합은 평균 곱하기 자료의 개수니까 90이 될 거고 3회는 90에서 34와 2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31개가 됩니다. 평균과 횟수를 알면 자료의 전체 값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평균을 알고 있으면 바로 식에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죠. 하영이의 평균을 30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1회는 평균 30보다 4개가 많죠. 34 빼기 30을 하면 4가 남죠. 첫 번째는 평균보다 4번 더 던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평균보다 5가 작죠. 30에서 25 빼면 5가 작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30이 되려면 0이 돼야 되잖아요. 0이. 그러면 3회는
한 번 더 던지면 4 빼기 5 더하기 1하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보다 한 번 더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3회는 31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성준이 걸 보죠. 1회는 30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 2회는 32니까 2개가 많죠. 3회는 5개가 모자라고 4회는 3번을 더 던졌답니다. 그래서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평균이 30인 겁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 필요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풀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4월 달까지의 저축액 평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5월 달에는 평균을 늘리고 싶대요. 그래서 5월 달에 얼마를 저축해야 되냐는 질문입니다. 평균은 전체 자료값에다가 자료 개수만큼 나누면 됩니다. 문제에서 평균과 자료의 개수를 줬죠. 뭘 구하라는 걸까요? 자료의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실제 저축액을 구하고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4월까지의 저축액은 평균 곱하기 개수죠. 평균이 1,800원이고 4월이니까 4개월이잖아요. 그래서 7,200원이 됩니다. 5월까지 저축액은 뭐죠? 5월까지 평균은 1,900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1,900 곱하기 5. 그러면 9,500원. 이만큼이 모자라는 게 되죠. 그래서 5월에 저축할 금액은 9,500원에서 7,200원을 뺀 값이 되겠죠. 2,300원이 됩니다. 문제 4번. 친구 3명의 몸무게가 42.3kg고 4명의 몸무게가 39.8일 때 나연이 무게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3번의 저축액은 4월까지의 평균을 주고 5월 달에 저축액을 물어봤잖아요. 똑같잖아요. 3명의 무게 주고 4명째 무게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글자만 바뀌었을 뿐 3번과 4번은 동일한 문제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평균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에서 자료의 개수를 나누면 구할 수가 있죠. 똑같이 친구 3명의 몸무게는 평균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3, 4, 12, 3, 2, 6, 3, 3, 5, 9. 소수점은 9 앞에 단위는 써줘야겠죠. 친구 4명의 몸무게는 39.8에다가 4를 곱하면 되겠죠. 3, 4, 12, 4, 9, 36, 15, 4, 8, 32, 92. 첫 번째 자리에 점 찍으면 되겠죠. 금방 암산한 방법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했냐면 세 자리와 한 자리의 곱셈이잖아요. 먼저 100의 자리, 소수의 곱셈에서는 소수점은 맨 마지막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398이라고 보고 세 자리와 한 자리 곱셈을 할 때는 100자리부터 곱하는 거예요. 3, 4, 12, 4, 9, 36이죠. 그래서 12 더하기 3에서 55가 나온 거예요. 4, 8, 32. 한 칸씩 미루면 되잖아요. 그래서 10이 나왔고 6 남았으니까 30이니까 9를 더한 거예요. 6, 3.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암산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르게 암산해도 되는데 두 자릿수의 곱셈이나 요 정도 암산은 그냥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연이의 몸무게는 어떻게 한다? 159.2에서 126.9를 빼면 되겠죠. 나연이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4명의 몸무게에서 3명의 몸무게를 빼면 나연이의 몸무게가 되겠죠. 그러면 3이 될 거고 15에서 12 빼면 3이죠. 9에서 6을 빼면 3인데 D가 9니까 하나를 빼줘야겠죠. 2. 12에서 9를 빼면 3. 소수점은 소수의 뺄셈은 자릿수를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3 앞에다가 찍어야겠죠. 그래서 나연의 몸무게는 32.3kg이 됩니다. 5번 문제, 은하의 독서 시간 표입니다. 금요일이 없죠. 금요일에 독서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주어진 조건은 5일 동안의 평균이 금요일을 제외한 4일 동안의 평균보다 1분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의 평균을 구하고 금요일까지는 뭐죠?
목요일까지 평균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금요일까지 평균이 구해지니까 금요일 값을 알 수가 있게 되겠네요. 풀어봅시다. 뭘 해야 된다? 4일 독서 시간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다 더하면 50, 40, 90이죠. 45, 45 더하면 90이죠. 90 더하기 90이니까 180. 180 나누기 얼마? 4. 평균 독서 시간은 45분이 되겠죠. 그러면 5일 독서 평균 시간은 45에다가 1을 더하면 되니까 46분입니다. 그러면 5일 독서 시간은 46시간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그래서 23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독서 시간은 230에다가 이가 180이었죠. 180을 빼면 50분이 됩니다. 한 개 정도로 빈 것은 5일의 평균 시간을 구하면 앞에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냥 그렇게 한번 구해봅시다. 5일 평균을 46으로 구했으면 월요일은 얼마다? 46보다 4만큼 더 읽었죠. 화요일은 46보다 6만큼 적게 읽었고, 수요일은 1만큼 적게 읽었고, 목요일은 1만큼 적게 읽었습니다. 그러면 빼기 8이죠. 빼기 8 더하기 4. 금요일은 더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래서 46 더하기 4니까 50분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물론 식이 필요할 때는 밑에 걸 해야 되고요. 이렇게 식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빠르게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식을 써야 될 경우에는 밑에 방법, 빠르게 풀 때는 위에 방법. 그렇게 나눠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6번 문제. 우리 반은 매달 회장을 선출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반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회장이라 부르나 봐요. 네. 우리 반에 회장을 없는데 회장의 생일을 알아본 결과 태어난 달이 짝수일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가능성을 한글로 표현한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발생할 수 없을 때는 불가능하다. 100% 되는 것은 확실하다. 둘 중 하나일 경우에는 반반. 그리고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다. 그리고 거의 확실한 것은 뭐뭐일 것 같아, 뭐뭐일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자로는 불가능하다는 0이고 가능하다는 1. 없다, 있다는 의미예요. 0은 없고 1은 있고 없다를 숫자로 0과 1로 표현을 합니다. 반반은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그래서 아닐 것 같다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를 아닐 것 같다. 그리고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를 뭐뭐일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상식적인 거예요. 네. 불가능하다가 0이고 확실하다가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반반은 역시 숫자는 2분의 1이잖아요. 반은 2분의 1이니까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가 0, 확실하다가 1만 외우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내용이에요. 억지로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란 말은 0과 1 사이 숫자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은 12달이고 짝수월은 6번 생기잖아요. 짝수월은 6번. 2, 4, 6, 8, 10, 12. 6번이죠. 홀수월도 6개. 그러니까 뭐죠? 회장의 생일이 짝수일 가능성은 반반이죠. 반반이니까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 됩니다. 7번 문제. 주머니 안에 구슬이 초록색이 6개, 노란색이 4개, 보라색이 2개 있는데 수연이가 초록색 3개를 빼냈대요. 그리고 석진이가 보라색 하나를 빼냈답니다. 그리고 남준이가 꺼낼 때 어떤 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빼고 보니까 남은 주머니에는 녹색이 3개, 노란색이 4개, 보라색이 하나가 남죠. 노란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답은 간단한데 확률이에요. 확률. 가능성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무수 중에 몇 개라는 의미예요. 노란색은 전체가 몇 개죠? 둘, 넷, 여섯, 여덟. 8개 남았죠, 지금. 8개 남은 것 중에 4개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분의 4만큼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초록색은 8분의 3이겠죠. 보라색은 8분의 1. 분모가 같을 경우에 분자가 클수록 크죠. 네. 가능성 높은 순서대로 구하라면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되겠죠. 4개, 3개, 1개. 이해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 2분의 1, 1만 가르쳐주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확률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8번. 1번과 2번의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보라고 했어요. 1번. 1부터 10까지 수가 적힌 10장의 수카드 중에 한 장을 꺼낼 때 2의 배수가 나올 가능성은 2의 배수는 짝수죠. 2, 4, 6, 8, 10. 몇 개? 5개. 반반이죠. 반반. 앞에도 나왔어요. 2번 문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눈의 수가 6초가인 수가 나올 가능성은 6초가란 뭐죠? 6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6이 안 들어가요. 초과는 이상만 들어가고 초과는 안 들어간다. 주사위는 6밖에 없는데 6보다 큰 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불가능합니다. 0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2분의 1이 됩니다. 문제 9번.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쓰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시다. 1번. 주사위를 한번 굴렸을 때 나온 눈의 수가 홀 수 있는 것.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고 홀 수 있는 게 3개. 1, 3, 5죠. 짝수는 2, 4, 6. 그죠? 반반. 2번. 해가 동쪽에서 뜰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네, 확실합니다. 1번. 지구가 해를 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눈으로 볼 때 해가는 동쪽에서 뜹니다. 맞는 얘기예요. 3번. 흰색 공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검은색일 것은 불가능하죠. 0입니다. 그래서 가능성 순서로 보면 가장 낮은 게 3번, 그 다음 1번, 2번 이렇게 되겠네요. 10번 문제. 주사위를 한번 굴릴 때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이제 써보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낮은 거, 이번에는 높은 거. 글자를 잘 봐야 돼요. 1번. 주사위 눈의 수가 10의 배수가 나올 가능성. 10의 배수가 뭐죠? 10, 20, 30.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인데 불가능하죠. 네, 0입니다. 두 번째. 10의 약수가 나올 가능성은 10의 약수는 뭐죠? 1, 2, 5, 10. 반반이죠. 1, 2, 5가 나왔잖아요. 1, 2, 5. 1부터 6까지 중에 3개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7의 약수가 될 가능성은 7의 약수가 뭐죠? 1, 7밖에 없죠. 아닐 것 같다가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6분의 1이겠죠. 1만 되니까. 6개 중에 하나. 8보다 작은 수로 나올 가능성은 8보다 작은 건 1부터 7이죠. 네, 확실하다. 100%죠. 네, 1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1초가 6 이하는 뭐죠? 1이 안 들어가겠죠. 초과는 안 들어가고 이하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2부터 6까지입니다. 네, 뭐일 것 같다. 6분의 5죠. 그래서 가능성 순서로 제일 높은 것은 4번일 거고, 그 다음 5번, 그 다음 2분의 1인 2번, 그 다음인 3번, 불가능한 1번. 이런 순서로 써주면 될 것 같네요. 틀린 문제는 꼭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